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숫자를 통해서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MBC 경남 신독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길 가다 보면은 현수막이며 선거 벽보며 또 뭐 유세 차량들에서 나오는 노래 또 홍보 소리 이런 거 들으면 매일매일 실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분은 그러네요. 뭐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그렇죠.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바쁘거든요. 네. 직원들, 그러니까 동료 직원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좀 늙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끊어주십시오. 좀 끊어주세요. 죄송한데 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흰머리가 많이 늦었어요. 예. 경남도지사 경남은 정말로 핫한 곳입니다. 더불어졌습니다. 전화가 먼저 있을까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늙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총 7장의 표, 김해을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총 8장 표 행사하게 되죠. 왜냐면 김경수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해서 여기가 이제 재보궐 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는 늘 그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먼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MBC 경남은 창원 그리고 김해, 진주시장 여론조사를 선택했습니다. 창원은 경남의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네.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김해는 동부권의 중심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고 있어서 김해 인구도 50만이 넘죠. 맞습니다. 53만 정도 되고요. 네. 진주는 중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라서 네. 사실 이곳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 여론조사는 각각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여 명 대상으로 5월 27일 하루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먼저 총 6명 후보가 출마한 차기 창원시장 지지도부터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45.2%, 자유한국당 조진내 후보가 22.9%,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14.4%, 민중당 서경철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가 각각 2.7%, 무소속 이기우 후보 2.2%, 네. 그리고 업섬 잘모름 부동층이 9.9%가 나왔는데요. 네. 조금 보면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 내에서 허성무 후보가 80%를 가져갔고요. 네. 근데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뉘어졌습니다. 조진내 후보한테 56%가 갔고요. 예. 그리고 안상수 후보, 현직 시장이죠. 네네. 안상수 후보한테 27%가 가서 이렇게 이제 스플릿이 되니까 예. 1위하고 2위권하고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게 된 네.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창원시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 후보들 단일화가 가장 핫 이슈거든요. 자유한국당 조진내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 단일화 논의 계속 뭐 추진이 되고 있는 듯 하더니 또 뭐 결렬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 조진내 후보를 전략공천하니까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지금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단일화가 될지 그렇죠. 의문이네요. 처음에 조진래 후보를 공천하자마자 발끈했었죠. 그래서 조진래 후보가 도와달라고 찾아가니까 뭐 각자의 길을 가자. 찾아지 마라. 3번 반려했다 그래서 이길 저희가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3조 초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3초철. 네. 그리고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진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진주는 되게 재밌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조규일 후보가 45.5%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가 41.2%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애국당 김동우 후보가 2.3%, 그리고 업섬 잘모름 부동층이 11%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네, 8.8% 안에 안으로 있죠. 들어오면은 오차 안으로 범위 들어오면 아닌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김경수 지지층에서 갈상돈 후보가 72.9%를 획득하고 있지만 조규일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15.3%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와 연대, 김경수 후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뭐 공동지방정부, 김경수 도와
진주시와의 공동지방정부 이런 방식으로 어떤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반면 조규열 후보는 그것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지금 조사한 진주 그 지역구를 도의원 선거구로 나누어지는데요. 3, 4 선거구에서 갈상동 후보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도약을 모색해야 되고 또 역시 조규열 후보는 3, 4 선거구를 방어를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진주시에서 네. 민주당 후보가 이만큼 지지를 받는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진주는 경남 지역, 서부 경남에서도 보수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표로도 나타나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면 18대 대선 보면 박근혜 후보가 67%, 문재인 후보가 31%, 거의 7대3 구도였고요. 네. 지난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33%, 홍준표 후보가 42%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의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선거구별로 보니까 예. 그 진주는 혁신도시의 외부 유입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 문산, 가오 이런 지역들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예.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는 경우는요. 하지만 전통적인 진주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가 높았습니다. 그게 네. 1, 2 선거구입니다. 그렇죠. 1 선거구가 약간 젊은 외부 유입층들이 많이 온 곳이고요. 예. 3, 4 선거구가 전통적인 진주의 구도심. 네. 그렇구나. 네네. 구도심. 그러면 조사 결과 데이터가 많네요. 그러네요. 네. 아까 키워드에 3, 4 선거구. 네, 3, 4 예. 선거를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네. 김해는 어떻습니까? 김해는 일단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허성권 후보가 59.7%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장수 후보가 19.6%. 그러니까 1위하고 2위하고 40.1%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허점도 후보가 4.2%, 무소속 송재욱 후보가 2.3%, 역시 무소속 최성근 후보가 1.6%, 한 명 더 있습니다. 무소속 김동순 후보가 0.9%, 없음 잘 모름 부동층이 11.7%입니다. 네. 지금 허성건 후보가 현재 김해 시장이죠? 네네. 뭐 현직 프리미엄 뭐 이런 게 있었다. 2년 전에 4.13 재보선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재임 2년째인데요. 예. 허성권 시장이 9급으로 그 공무원을 시작해서 1급까지 올라간 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행정 전문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 정장수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 정치 시인인데 그 지역에서의 인지도도 좀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현직 프리미엄에 밀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경남도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선, 평가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당장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잖아요. 그전에는 그 다들 후보들 나타낸 상징색이 빨간색, 한 색깔 일색이었다면 네. 이제는 파란색도 보이고 주황색도 보이고 다양한 색깔로 보여서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저희 특기가 연속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 리얼미터의 권순정 입장이면 좀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창원, 진주, 김해시장 지지도 2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수 후보입니다. 오늘 첫날 첫 선거운동을 이곳 거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경남에서 가장 아픈 곳입니다. 이곳 거제를 살려야 경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거제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아들, 영원한 친구 김태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경남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올해 통이 터졌어 못 살겠다. 통이 터지면 이번에는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경남 도청에다가 제외하고 서부 경남 쪽에는 없습니다.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이번이 벌써 7차 조사입니다. 네, 7차입니다. 저희 진짜 많이 열심히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네. 조사 기간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했고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앞서 짚어본 기초단체장 조사하고는 이게 별개로 진행이 된 그래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기초단체장 조사는 500명을 따로따로 한 거고요. 예. 이번 조사는 또 800명 이상으로 또 도지사용으로 따로 한 겁니다. 네. 최근 3주까지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김경수 후보가 55.9%, 김태호 후보가 32.4%, 김유근 후보가 4.3%, 그리고 없음 잘 모른 부동층이죠. 부동층이 7.4%가 나와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격차로 보면은 지난 6차 때는 20.2%포인트였는데 네. 이번에는 23.5%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네. 격차가 3.2%포인트 그렇습니다. 정도 더 벌어진 네. 거네요. 벌어졌습니다. 그 이 네. 변화가 어디서 온 걸까요? 일주일 동안. 60대 이상의 어르신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차 동안에는 사실상 어르신들한테는 어필하는 후보가 바로 김태호 후보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김태호 후보의 60대 이상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53.1%에서 42.3%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10.8%포인트가 떨어진 거고요. 반면 김경수 후보는 36.9%에서 44.1%, 그러니까 7.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네. 예. 그래서 60대 이상의 좀 어르신들의 전통적인 표시들이 한 주 지나는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들 공약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후보들이 생각하는 도정 가치를 여론조사에 올려봤습니다. 교실에 국훈이 있고 각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대통령은 국정 지표 또는 국정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거든요. 도지사 네. 역시 도정 지표 또는 도정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캠프에 도정 가치를 꼽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된 가치를 3개씩 보내주고 또 그 안에 네. 핵심 키워드를 꼽아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정한 도정 가치인지를 모른 채로 그렇게 여론조사에 임하신 건데 지금 화면 안에 총 9개 도정 가치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균형, 통합, 창의, 혁신, 교체. 너무나 좋은 말들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원래 가치니까. 예. 혁신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네요. 예, 위에도 있고. 혁신이 그런데 두 개가 하나는 있는데, 경남 네. 경제 도정의 혁신이고 네네. 하나는 미래를 대비한 기술 산업의 네네. 혁신이고 네. 이것이 새 후보가 직접 제시한 건가요? 네네. 아, 네. 그럼 어느 후보의 도정 가치인지 순위부터 권 실장님이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네. 1위는 경남 경제 예. 도정의 혁신입니다. 네. 15.1%가 나왔고요. 2위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의 교체가 13.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보면 1, 2위가 좀 강하죠. 그러네요. 바꾸는 예. 그러니까 혁신, 교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경남 도민들이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어떤 열망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후보의 도정 가치인 거죠? 둘 다 이번에는 1, 2위 둘 다 김경수 후보가 낸 그 도전 가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지지율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공약을 블라인드로 해봤는데 네. 김경수 후보가 아마 1위를 했던 걸로 했던데 그 공약이 네네. 네. 3위는 어떤 가치가 꼽혔습니까? 네. 3위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사는 공존 세상입니다. 공존. 김유근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예. 그 도전 가치고요. 4위는 도민 소통 그리고 갈등 해소의 상생
이 11.8%가 나와서 4위를 했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의 것입니다. 아, 김경수 후보 도전 가치가 또 하나 올랐네요. 그러니까 1, 2, 4위가 김경수 후보 도전 네, 가치로 세 개를 각 뽑힌 거예요? 후보별로 세 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김경수 후보는 다 나온 거죠. 1, 2, 4위로. 그러네요. 자, 4위까지 봤는데 도전 가치 5위는 어떤 게 꼽혔어요? 네, 5위도 혁신인데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네. 읽어드리면은 미래를 대비한 기술, 산업의 혁신이 11.7%가 나왔고요. 이것은 김유건 후보가의 도전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6위는 기회의 땅, 희망이 있는 경남, 기회, 희망. 10.9%로 6위를 했고요. 이 역시 김유건 후보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김유건 후보의 세 개의 도전 가치를 다 합치면 선호도 총합이 35.3%가 나와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 한 4% 정도가 되는데 예. 상당히 높게 2위가 된 겁니다. 지난번 블라인드 네. 공약 때도 높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본인의 맞습니다. 지지도보다도. 네, 지지도보다 상당히 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6위까지 보는 동안 김태우 후보가 내건 도전 가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6위까지 다른 후보께서 나왔으니 이 마지막 거는 전부 다 김태우 후보의 도전 가치입니다. 7위는 도민이 배려받는 섬김 행정입니다. 섬김 네. 8.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8위는 도정의 균형과 통합 이 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 도정이 3.9%를 얻어서 이제 도합을 하면은 19.9%의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김태우 후보 캠프에서 사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김행정 같은 경우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행정투명성 강화하겠다, 도지사에 대한 도민 정기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균형과 통합은 그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대립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 참여도정 같은 경우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방안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도지사를 두 번 역임한 입장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상징적인 가치보다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화려한 뭐 수사도 좋지만 네, 실은 그렇죠.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태호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김태호 후보가 제시한 도전 가치의 선호도가 1위를 한 것이 아니라 네. 김유건 후보의 그 도전 가치의 한 43.6%가 지지를 했거든요. 선호를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김태호 후보의 그 도전 가치를 보면 창의, 균형, 통합, 섬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화라기보다는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이 발현될 수 있는 가치거든요. 예. 이러한 어떤 가치가 지금 경남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 이러한 어떤 변화의 열망을 감안을 해서 도전 가치를 좀 고민을 해봤었으면 김태호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 도전 가치 보면 도민을 섬기면서 이 경남 경제와 도정을 혁신하고 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아마 모든 도민들이 그 부분을 바랄 겁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의 도전 가치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힘도 길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8일, 9일 사전투표가 있는데 미리 투표하신다는 의미에서 일찍 그날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투표 의향도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언제 투표하시겠습니까? 이 네. 부분도 조사했죠. 예, 이제 투표 의향은 정말 높습니다. 이제 95.7%가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투표량이 있다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투표할 거냐? 이제 물어봤더니
사전투표 첫날이죠. 6월 8일 금요일에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16.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6월 9일 토요일 날에 투표하겠다는 분이 16.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33.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사전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을 보였고요. 그래서 본 투표일에, 그러니까 6월 13일이죠. 본 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분들은 64.3%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당 입장에서는 북미회담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60세 이상에서는 투표일 날, 당일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젊은 층 분들, 특히 20대가 거의 55% 정도 다들 미리 투표하고 어디 가시더라고요. 근데 선거 때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젊은 층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왜냐면 연휴를 네. 껴가지고 뭐 여행을 4년 전 가신다든지. 지방선거부터 이제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예. 쭉 보면은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사실 투표율이 좀 낮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 뭐 물론 선거가 다르지만 네. 26%까지 나왔거든요. 경남에.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네. 사전투표율이. 그래서 이번 선거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역대 지선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이제 최근에 언론들이 막 중앙 이슈 때문에 지역 이슈가 다 죽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네. 주로 중앙 언론에서 그런 예상들을. 역사가 깊은 중앙 언론에서 그런 예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들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예. 네. 경남이 또 지금 핫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사전투표는 주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대학교나 아니면 시청, 대규모 강당에 주로 마련이 되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봉투 안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방법이 일반 투표하고 같은데 네. 봉투 안에 투표 용지를 넣어서 밀봉해서 넣는 거, 그 예. 방식이 다른 차이가 겁니다. 있다. 역시 예. 사전투표를 많이 하셔서 잘하시는 겁니다. 사전투표 전문 기자.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전 투표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이제 며칠 뒤면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6월 7일 목요일 밤 MBC 경남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2달 동안 이어졌던 여론조사 결과 총합해서 다음 주 저희 이제 소수 의견에서는 여러분의 한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